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일 자정을 넘겨서 새벽 1시가 넘어섰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날이 새면요 6시부터 정식으로 수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표 한 표 전혀 아낌없이 과감하게 딱 2번 찍어주시면은 그야말로 지방 정권의 교체까지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제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이 방송 3사 이번에도 출구조사 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만세 삼창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투표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공식적으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조용한 내조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느닷없이 어제 말이죠, AI 윤석열 이거 불법 선거운동이다, 대통령 탄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고요. 지금 선관위에서는요, 이거 생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법률적으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검토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지금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 연설을 했는데요, 이 핵심 경기도 지사 선거, 김은혜와 김동연, 그리고 서울시장 오세훈, 멋있게 이제 피날레 연설을 전부 다 마쳤고요. 특히 이번 막판에 불어닥친 김포공항 이전 문제, 제주도 선거에 완전히 비상이 걸렸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뉴스를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코바나 컨텐츠, 이 김건희 여사, 결국은 200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내이사 겸 대표에 취임해서 3년 임기로 그동안에 4차례 연임을 해서 잔여 임기는 2024년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대표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 대표직 13년 만에 물러났고요. 바로 오늘 5월 31일부로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3년간 반고우전, 고갱전, 그 다음에 마크 로스코전, 르 꼬르비에전, 그 다음에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이런 유명 전시를 기획했고, 특히 2015년도에 미국 국립박물관에서 작품을 대여해서 기획했던 마크 로스코전은요, 2015년도 예술의 전당 최다 관객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성황리에 전시회가 끝났어요. 마크 로스코는요, 미국 추상 표현주의 미술 대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도요, 이 전시를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전시였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방한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질 바이든 여사한테 경례하고요, 이 전시 도록을 선물로 줬어요.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요, 그동안 코바나 컨텐츠 이 공익 활동으로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를 했지만은 최종적으로요, 폐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당분간 이제 배우자로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만한 기후가 필요하다, 이런 이 공감대를 대통령실에서는 갖고, 부속실 내에서 김 여사만을 담당하고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김 여사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는 지원들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지사 선거, 제일 뜨거운데요. 자, 둘 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공통점인데, 그런데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다 달라요.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흠집이 많은 후보와 박빙, 자괴감이 든다, 도와달라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자, 그리고 이제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요, 안철수 후보의 지연 유세 과정에서 그야말로 안철수 후보 본인이 본 사람 중에서 가장 간절한 후보가 김은혜다,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울컥 감정을 비쳤습니다. 자, 어제도요, 이 강남역 일대에서 이 경기도민에게 저녁 있는 삶을 불어넣겠다, 그 교통 공약을 설명하면서 감정이 폭받쳐갖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세 번씩 흘렸고, 이 강남역에서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이때는 이제 옆에 있었던 오세훈 후보도 눈물을 조금 흘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 27일 날 안산 화성 유세 현장에서도 연설 도중에 눈물을 글썽인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힘든 선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페이북에 글을 올려서 이 김동연 후보 승리를 위해서라면 편가르기, 말 바꾸기, 근거 없는 흑색 선전, 이런 우리 정치의 민낯에 참담함을 느낀다. 정치 교체를 향한 저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진다. 그러면서요, 정치판을 바꾸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모든 변화를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김은혜 후보는요, 집권 여당의 힘있는 후보, 경기도와 미래를 함께할 71년생 젊은 후보,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원팀 후보, 저 김은혜가 진정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겠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그러면서요,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보여드리겠고,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라도 더 가져오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피날레 연설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청계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마지막 유세에서 그야말로 수도권에서 압승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도 우선 김은혜 후보가 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부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경기 특별도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지지를 또 호소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에서 이 두 후보의 마지막 피날레 입장문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느닷없이 AI 윤석열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 얘기는요, 이 박영일 국민의힘 경남 남해군수 후보가 지난 31일 날 SNS에 공유한 AI 윤석열 영상, 이 게시물 때문에 사단이 벌어졌어요. 이 박 후보 측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남해군 공약을 알리려고 만든 AI 윤석열 영상에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 라는 자막을 넣어서 배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페이크 영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이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감이다까지 이제 공세를 퍼부으니까 현재 이 영상은 박영일 후보 SNS에서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박영일 박지원 위원장은 그래서 이러한 이 해당 영상을 본인의 페북에 거론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탄핵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런 동영상을 후보들이 만들었다면 이거는 허울사실 유포, 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준석 대표 제주 유세를 중단하고 서울 올라와 가지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맞불을 놨어요. 뭐라고 맞불을 놨느냐? 이거는 대통령 의중과 전혀 관계없다. 선거 때 만든, 대선 때 만든 영상에 조잡하게 몇 가지 자막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을 갖다가 대통령이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다. 무엇보다 탄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박지원, 그 다음에 이준석 둘 다 선관위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선관위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이제 역공에 대해서요, 이 공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야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대선 불복이라고 이렇게 반발하는 거, 이거는 흥분한 일이 아니고 냉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페북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 허락 없이 윤 대통령이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 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한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선 후보들이 만들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고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겠다. 근데 위법 소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조사해야 되고 대통령도 의혹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우리도 맞서야 한다.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혼자는 어렵다. 모두 다해야 한다.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한 표를 행사해 달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도 정권 출범 딱 3주 만에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 신속히 사과하라 라는 입장문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세훈 시장 이 선거,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제 같이 했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 이 청계광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한 이들에게 사실상 대선 불복을 하는 이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장으로 가서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통령 탄핵까지 거려면서 선거 막바지에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기고만장한 모습이 나온다면 민주당의 조직력과 그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보여준 가장된 절박함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낼 수도 있다. 내일 개표 방송에서 뜨는 그 숫자 한 표가 더해질 때마다 서울의 발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오 시장이 일하고 싶은데 부청장, 시의원이 부족해서 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뛰고 있는데 뛰지 못하는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를 못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내일 투표장으로 보내달라. 그래서요, 기초단체장과 시의회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제주도 김포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유탄을 맞아가지고 민주당이 총 비상사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요, 최근 당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오영훈 후보하고요,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고, 환상의 섬 제주가 이제는 환장의 섬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에서 25일간 진행된 공중 3파 여론조사를 보면 이 오영훈 후보가 42.3, 그리고 허양진 후보가 31.6, 10% 차이였는데요. 이제는 이 판이 요동치다 보니까 박빙으로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의원 선거 마저도 박빙이 전환돼 있다. 그래서 이 오영훈 후보가 의회 내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고립될 수 있는 위기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이 제주 보궐선거, 제주울에 나온 김한규 청와대 전 정무비서관, 이 운명도 풍전등화다. 그래서요,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23, 4일간 이 김한규 후보가 34.6, 부상일 후보가 35.6, 그래서 초박빙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틈새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집요하게 지금 파고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안박, 즉 제주경제 완전 박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좋아하는 초밥 가게가 멀어지면 적게 먹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관광 수요가 유치된다는 것은 수요 공급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무식한 발상이다, 이렇게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영훈 민주당 지사 후보도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앙 수도권의 논리를 제주도에 강요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은 계속해서 김포공항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제주 쪽 분위기를 보면 서울 인천표를 노리고 무책임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모르지만 실현될 수 없는 신기루에 가까운 공약의 타격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심송심도 문제지만 지도부도 문제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제주 선거에 얼마나 큰 유탄을 튀겼는지 빤히 알면서 자율성 타령을 하고 있느냐, 이런 좀 강하게 비판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세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진짜 이재명이 무책임하고 무책임하다, 그리고 나가지 없어, 그래서 제주안박, 이러한 지금 호소를 내놓고 있고요. 그야말로 선거 막판에 김포공항 이전이 전국적 차원에서 제주뿐만 아니라요, 최초대형 이슈로 지금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김포공항 이슈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지 않아도 성추행, 그다음에 범죄 정당, 이런 낙인 때문에 어려웠는데 거의 포기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느닷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건데, 이거 왜 방문하냐? 지금 여기저기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와요. 왜냐? 이거는 의원 대표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 대표단, 이렇게 하면 여야가 같이 가야 되는데 야당이 없어. 오로지 여당만 있어요. 그렇다고 특사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도 없어. 그래서 왜 가는지, 그래서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를 연기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그게 아니다.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요. 이건 이제 중앙일보에서 집중적으로 취조한 건데 여당 대표 자격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여당인 국민의종의 올레나 슐리악 대표 초청으로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음 달 초, 그러니까 이제 6월 초에 우크라이나 수도 이 키우를 방문해서 슐리악 대표를 만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예방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당 대표 자격으로 당내 의원들과 함께 외국을 방문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정당 대표가 말이죠, 전쟁 발발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 목적, 이게 뭐냐? 의구심이 커진다는 것이죠. 친서도 가져가지 않고 특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가에서는요, 외교적 방문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과 실제 방문 목적은 달리 봐야 한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정부나 국민의힘이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캐나다를 통해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민감한 시기라는 점도 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러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요. 왜 방문하는 건지를 미리 공개하는 일반적 이 방문 사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대표 자격으로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이 외교적 묘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 외교적 무게감이 있지만 대신 정부 인사도 아니고 현직 의원도 아니어서 러시아를 덜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이준석 대표가 먼저 우리 정부 측에 전달했다는 얘기도 지금 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특사 역할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구도로라도 전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뭔가 메시지를 들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방문의 이 목적,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겠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이고 우리나라 그 국민도 국제의용대의 일원으로 지금 자진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분위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당 대표가 가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고위 외교단이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특히 러시아 자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자극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분위기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 로키로 표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방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